중국을 방문했던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두 분 전문가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설마 했는데 진짜 김정은 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좀 몸값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한반도 안보 상황이 지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하나하나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경,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서 중국을 방문한 이 배경,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각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를 크게 이제 큰 틀에서 변화시키려는 전략을 북한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한반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중국에 대한 패싱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특별 절차가 간 것만 가지고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갔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부인을 대동해서 방문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로 이제 첫 번째 외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국으로서도 사실 차이나 패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배경 마련이 잘 돼 있었다, 둘이 만날 여건이 조성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 또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지만은 전통적인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냉랭해진 상태에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북한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그런 관계가 소원하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또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관련되는 동향을 우리 정부의 특사가 가서 중국 측에 얘기해서 그거를 알아들을 정도니까 사실은 이 북중 관계의 여태까지 유지해왔던 이런 관계성으로 볼 때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조금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이제 비핵화 이전에 그런 서먹했던 관계부터 정상적으로 회복을 일단은 복원하는 그런 차원이 우선 중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토대 위에서 지금 현안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이 비핵화에 관한 이런 문제를 미국하고 조율하기 이전에 역시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그런 문제를 갖다가 긴밀하게 나름대로 조율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은 북한은 북한으로 봐서도 중국은 중국으로 봐서도 어떤 의미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진 그런 결과 이번에 시진핑이 급하게 초청을 했고 김정은이가 그 중국을 방문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단지 이제 방금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이려고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 방중을 전후한 이런 그 보도라든지 이런 태도는 그 공산권이 갖고 있는 비밀주의랄까요, 신비주의랄까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아직도 중국도 북한도 정상국가로 가기에는 좀 더 이 거리가 좀 있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좀 지적 삼아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 궁금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비밀스럽게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우리가 북한을 찾았을 때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지 않습니까? 보여주기 좋아하는 느낌.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아주 비밀스럽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밀스럽게 간 이유도 궁금하고 또 중국 역시 그 길었던 길을 경호를 다 하고 사람을 비우고 이렇게까지 좀
밀실에서 하는 듯한 느낌, 밀담을 나누는 느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첫 번째 외국 방문이라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북한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중국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면서 비공식 방문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 행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집권 이후에 많이 보여줘 왔는데 예.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 아니고 사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분위기 조성과 중국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 복원을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비공식 방문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마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반도 위에 많은 정찰 위성들을 띄워놓고 네. 특별열차의 움직임 정도는 충분히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될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걸 네. 대대적으로 이렇게 외부에까지, 외부 세계에까지 알리고 이럴 차원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식 방문이 아니고 비공식 방문이기 때문에 조금 하기 전에는 로우키로 가서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비공식 방문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추가 질문이 제가 또 의문이 생깁니다. 예. 그거는 아마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이미 발표가 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내에서만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 예. 이거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외교 무대에 대비하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중국을 갔다 그러면 네.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이 굉장히 큰 이벤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북중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했다? 이거는 사실 한국 쪽에서 뭐 반발이나 비난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양해를 않네요. 구할 만한 예. 사안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갔다 왔다.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갔다 왔다. 그러면 한국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형식이나 그런 부분들을 비공식으로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열차는 다 보이잖아요. 그냥 가는데 누가 탄지는 모르니까 오히려 더 주목이 돼서 이게 더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뭐 그런 분석도 가능하겠죠. 그런 분석도 가능하지만은 뭐 방금 우리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제 비공식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의미를 둘 것 같은데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집권 한 6년 이제 7년 차 접어들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해외 뭐 주요 인사라든지 원수급 그 접견을 한 것이 한 7차례 된다 그러는 것이 전부 국내지 않았어요. 이제 국내에서 만났고 사실은 첫 번째의 순방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우선 첫 순방지고 지금 민감한 시기고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의 어떤 그 안전이라든지 이런 시큐리티 문제가 북한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제 감안됐을 법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첫 번째의 해외 순방에 이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신격화된 김정은이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것이 첫 번 나가자마자 또 바로 공개가 되었을 때 특히 이제 시진핑이라는 이런 거물 앞에 섰을 때 왜소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통치하는데도 제가 볼 때 상당히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20일에 원래 당초에 방한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8일 정도나 늦어졌습니다.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양재주 국무위원은 이제 그 왕이 외교부장 전임자죠. 전임자로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외교부 장관을 역임을 하고 당에서 이제 국무위원을 하면서 사실은 중국의 외교 라인의 가장 수장격인 그런 역할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 정의용 특사가 갔을 때도 만나서 이제 그 관련되는 뭐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의견 교환을 하였고 아마 오늘 또는 내일 방문을 이제 하게 된 것도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하루가 연기됐다고 하는 것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서 이제 우리 시진핑 주석과 만났던 여러 가지 그 현안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 측에게 전달을 하고 또 뭐 관련된 얘기를 논의하기 위해서 일정을 하루 정도 이렇게 조율을 한 것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그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으로 좀 돌아가서
뭐 해야 될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중국은 언론 발표에 따르면 그리고 중국 측에서 나온 발표를 보면 중국의 초청,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정상회담을 성사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초청장을 누가 들고 있느냐, 내가 가겠다고 한 건지, 네가 와라고 한 건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이번에 비공식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북한의 발표를 보면 북한 쪽에서 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거를 시진핑 주석이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 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누가 초청을 하고 누가 가겠다고 했는지의 여부는 양쪽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마 자기들 편한 대로 네. 자기들의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양해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누가 초청을 하고 누가 가겠다고 먼저 했는지보다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 비공식 방문이지만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관계를 다시 복원해 나갈 수 있는 전환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의 성과는 또 양쪽이 공유하려고 네.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실 초청장 부분이 뭐 좀 지엽적일 수 있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지금 우리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를 방패막으로 삼을 수 있는 보험으로 들 수 있는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기가 막힌 이 타이밍에 중국이 오케이 와라. 이렇게 한 건 중국에게도 아주 좀 필요한 상황, 좀 급한 상황 이런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차이나 패싱 이야기도 좀 전에 해주셨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3월 초 들어서부터 이제 우리 쪽에서 대북 특사단이 방북을 하고 그 특사단이 다시 미국에 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끌어내고 그 특사단이 이제 찢어져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뭐 이렇게 가면서 설명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소외된다는 패싱과 관련된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는데 북쪽에서는 뭐 북한의 평양의 북한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도 있고 하지만 그쪽으로 오는 정보보다는 사실 우리 대북 특사단이 방북 결과나 방미 결과를 중국에 가서 설명을 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양의 정보와 큰 틀의 전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가 방중을 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심은 갖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양쪽에서 실무 라인에서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까지는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를 북한 쪽에 충분히 전달을 했을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뭐 김정은 위원장 개인적인 공식 외교무대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남쪽이 저렇게 하는데 북한도 정상국가를 원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충분히 이제 고위급 인사가 방중을 해서 최근에 한반도 정세 전환과 관련된 북한이 갖고 있는 큰 그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할 만한 계기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서 이번 정상회담과 방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남북 또 북중 관계만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조금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걸 보면은 미국의 공세가 사실은 상당히 거칩니다. 특히 이제 무역은 어떻게 보면 뭐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비화가 되고 있고 또 대만 문제도 지금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아주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남중국의 문제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카드가 여전히 유효할 수가 있고 특히 이 미북 정상회담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북한 정권 수립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중국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렇게 미국하고 북한이 직접 이런 것보다는 역시 우리에게 북한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북한도 역시 여전히 중국이라는 이런 그 버팀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제재와 압박을 미국이 계속
유효하게 이 비핵화 과정에서도 하지만은 이 그 효과는 중국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아마 중국은 이런 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라든지 또는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은 역시 미국하고 중국과 이런 큰 틀에서 관계를 본다면은 아마 중국은 좀 더 큰 틀에서 이런 북한이라는 카드를 나름대로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측면이죠. 알겠습니다. 큰 틀에 뭐 미국, 중국 정세 짚기 전에요. 방중 관련해서 말랑말랑한 부분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가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방중 행보 보면서 김일성처럼 머물고 김정일처럼 다녀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용기를 선호하는 편인데 열차를 사용한 이유 같은 것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고소공포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열차를 이용해서 중국과 러시아 쪽을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 전 시대로 올라가면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에는 열차도 많이 탔지만 비행기도 많이 탔습니다. 동남아 갈 때도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집권 이후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보이거나 할 때 이제 북한 국내에서도 비행기를 이용해서 공개 활동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남쪽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때 그 북쪽에서 이제 고위급 대표단이 올 때도 전용기를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중과 관련해서 특별 열차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포착된 게 언론에 알려지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그 열차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중국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선택을 했느냐.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일성 주석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움직였던 것들을 따라하고 배워가면서 그런 것들을 답습해가면서 자신의 권위를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정상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좋은 얘기가 많이 오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경제 제재, 대북 제재 요거 좀 완화하면 안 될까? 글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마 뭐 이 국제 제재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압박이고 특히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응? 이 제재 압박을 하더라도 지금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내에 있는 중국 기업인들까지도 다 흡수했죠. 소환을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무역 제재가 뭐 연간으로 보면은 뭐 한 30-40%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 12월 한 달만 놓고 보면은 90% 가까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무역이 사실은 거의 이제 단절된 상황까지도 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봐서는 거의 지금 잘못하면은 김정은의 통치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완곡하게나마 제재 국면에서 이 해소할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인권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는 이런 등등을 들어가지고 중국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시 주석에게 나름대로 좀 여유가 되는 대로 조금 해제 내지는 해소를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했을 법합니다.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제재 압박에 대한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중국이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태까지 참 어렵게 만드는 이런 제재 압박 국면과 비핵화가 오도록 한 이런 상황이 자칫 중국 변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실은 어떤 기대와 우려가 사실 동시에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압박을 잘 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국제사회도 잘하고 있고 뭐 우리도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시나리오에 다 넣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되면 좀 제재가 약간 완화되고 균열이 생기고 그럼 저희가 생각했던 이 대화 국면이 다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 실장님 말씀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왜냐하면 대북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충분히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을 통해서 양쪽 간에 충분한 조율이 있고 그 뒤에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특사단이 방북해서 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특사단이 방북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 우리가 생각했던 거, 북한이 원했던 거, 그 올림픽 기간 동안 논의됐던 것들에 예. 대해서 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탁탁탁탁 정리를 해줬다는 얘기를 이제 특사단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장님 말씀처럼 아마 북한이 지금 현재 가장 원하는 거는 제재 완화 혹은 해제일 예.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사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떻게 곤란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예. 한국 독자적으로 중국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약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대북 특사단에게 했던 것처럼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 이 문제 풀어나갈 의지가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안전 문제를 보장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들을 이번에 중국에 가서도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예. 제재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실질적인 모양새를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지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아마 양쪽 정상이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당장 우리 뭐 무역 때문에 혹은 중국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예.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으니 이 부분을 살려나가 우리가 매우 힘드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제재를 좀 완화하거나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걸어오는 모습을 아마 보고 계셨을 겁니다. 네. 저희 이게- AP에서 지금 들어오는 영상인데요. 방금 전에 시진핑 주석과 함께 걸어왔던 모습이고 이건 아마 따로 지금 시찰을 좀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베이징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중관촌도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곳이 아닐까 좀 예상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좀 그 예상을 해보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을 했을 때도 이제 예. 저기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 중간청이죠. 예. 예, 저기를 갖다가 방문했다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중국에서 그 여러 가지 방문 이렇게 코스를 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른 것이 저기를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했고 네. 거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완곡하게 얘기했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뭐 김정은도 이 국제 제재 국면에서 중국도 마음대로 사실은 해제나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북한 상황이 그렇다. 지금 매우 어렵다라는 상황은 나름대로 아마 본인이 직접 얘기했거나 아니면 뭐 이번에 또 수행을 많이 했으니까 뭐 최용해라든지 또는 김영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양제스라든지 뭐 기타 왕이 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북한의 현재의 어려움을 갖다가 직간접적으로 토로를 하고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데도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되는 대로 중국 측이 일정 부분 과거와 같은 그런 관계를 갖다가 회복을 원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아마 제가 볼 때 충분히 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 협조, 지원 이런 것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목적 중에 하나도 그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정전협정 당사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미 회담이라든지 뭐 남북 회담이라든지 분명히 정전협정이나 뭐 평화협정 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중국과 사전에 좀 논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북한하고 중국 사이의 논의. 예. 뭐 기존에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입장 같은 것들은 기본 입장은 충분히 뭐 전 세계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요. 중국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정사 변화 때문에 그런 갖고 있던 기존 입장들이 흔들리거나 변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북한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중국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아직까지 정전 체제가 이제 65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이제 정전협정의 실질적인 당사국이긴 한데
협정상에 진짜 당사국이 맞느냐 아니냐는 좀 학계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여지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그보다 중요한 거는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지원이나 아니면 협조나 도움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도 중국에게 할 소리가 있는 거고 중국도 북한에게 무슨 얘기를 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고 그런 이유에서는 충분히 양쪽이 사전에 협의도 되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중도 이루어지고 또 북한이 방중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해서 큰 틀에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걸 설명하고 그 내용은 중국이 바라는 내용과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말씀하시죠.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에 중국이 쭉 주장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뭐 쌍중단, 쌍궤 병행 한마디로 이제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한미 양국은 뭐 연합훈련을 중단해라. 이것이 쌍중단이고 쌍궤 병행은 이제 북한 측이 비핵화를 한다면은 평화협정을 해서 두 개가 같이 이제 이렇게 상성해서 가자. 뭐 이런 건데 말씀하셨던 이제 종전 문제라든지 한반도 이 정전협정에 관한 것은 정전협정의 한 3자 당사자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중국은 이미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갔을 때도 이 평화협정 문제가 나왔을 때 3자 또는 4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3자라는 것은 남북 미국을 얘기하고 4자는 이제 그게 중국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중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 이 어떤 향후 당사자 문제로서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남북 간에도 그런 얘기가 됐거든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중국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남북 간에 제가 볼 때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전에 북한이 해야 될 것들은 우선 기본적인 신뢰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부터 해야 된다. 정전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평화협정으로 바로 갈 수 없다는 것은 이 기본입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종전협정이다 평화협정 같은 것을 너무 성급하게 가기 전에 우선 차근차근 신뢰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나가면은 그건 자연적으로 비핵화가 되고 군사적 긴장 완화가 되면서 평화협정과 뭐 종전선언도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두 달 요 정도의 지금 뭐 남북 특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이걸로 가지고 바로 만나서 완샷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상 조금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그런 대목이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